잘 보이시죠? 네, 오늘은 제가 성공한 삶을 위해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한 짧으면 30분, 길면 한 35분, 40분 정도 되는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제 여자친구 장지연 사장님이랑 제주도 가가지고 이렇게 예, 훈련하는 사진입니다. 네, 너무 힘들고 재밌었어요. 행복해 보이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이렇게 한박 웃음 지어 오늘 혹시 이렇게 한박 웃음 지어 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이런 한박 웃음을 지어 본 지가 꽤 되셨나요? 저는 성공이 물론 멋지게 부자도 되고 좋은 차,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한날 한시에 나랑 같이 이렇게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는 시간도 있고 돈도 있는 그런 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안내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 뭐 이제 좀 없어질만 하면 또 생기고 그죠? 오늘도 제가 안 맞으려다가 맞았어요. 그래서 오늘 코로나 2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네, 드디어 접종을 완료했어요. 그래서 14일 후에 또 이제 될 텐데 참 끝날 것 같으면서도 안 끝납니다. 그죠? 여러분들 참 그죠? 이제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그죠? 참 힘듭니다. 저희도 힘들지만 자영업자분들이 여러분들 더 힘들겠죠. 제가 한번 봤어요. 이거는 이제 최근 기사들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원래도 힘들었던 이 취업이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다고 합니다. 100만 명 이상이 구직을 포기했다고 하고요. 청년 실업이 1997년 저희 대한민국이 망했던 IMF 그 시대보다 더 청년 실업자가 많다고 합니다. 국가도 힘들고 참 힘든 시기입니다. 그죠? 자, 3조차 무너지고 있는 2030 세대들. 제가 이거 보고 너무 와닿아가지고 가져왔어요. 청년 실업이 100만 시대. 어마어마한 수치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준희 씨가 있었는데 우리 이준희 씨가 취업 준비생이래요. 결혼을 못할 것 같대요. 왜요? 물어보니까 뭐긴 뭐겠어요. 돈 때문에 그러겠죠. 그죠? 집 살 돈도 없고 결혼할 돈도 없고 애를 낳아도 애를 키울 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준희 씨 가계부를 넣어봤습니다. 아르바이트 한 달에 100만 원 번대요. 생활비, 공과금, 교통비, 학원비, 교재비 다 빼고 나니까 잔액이 0원입니다. 근데 이 밑에 뭐가 있어요? 학자금 대출이 있죠. 1,500만 원이나 합니다. 네. 학교 나와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죠. 제대로 된 직업이 아니라 그죠? 근데 대출이 1,500만 원. 참 힘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준희 씨처럼 참 힘든 시기에 살고 있고요. 두 번째, 직장인들의 삶의 만족도. 자, 그러면은 그 힘들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그 시대에 힘들게 어떻게 보면은 직장을 들어갔는데 직장인들의 삶은 어떤가 봤더니 만족스럽지 않다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왼쪽에 사진 보면은 직장인 5명 중에 3명이 꿈을 이루지 못해 라는 어떤 그런 좌절감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또는 10명 중에 6명이 재직 중인 회사에 입사를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기서 일하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이 회사에 뼈를 묻겠다. 나는 이 회사가 너무 좋다 하시는 분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금 혹시 일을 하고 있다. 근데 나는 이 회사에 뼈를 묻어버리겠다 하시는 분 있나요? 없죠? 예. 빨리 나오고 싶죠? 저도 그랬어요. 직장인들이 10명 중에 8명은 지금 직장, 평생 직장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가 정년까지 보장받는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어서. 그죠? 저희 여성분들 대한민국에 평균적으로 재직 생활을 하는데 나이를 보니까 30대 초반이면은 경제력을 잃는다고 합니다. 다 공감하시나요? 업무량 대비 급여가 적어서 회사 복지가 없어서 하여튼 직장인이 돼도
삶은 똑같구나. 자, 그리고 우리 자영업자분들 참 힘듭니다. 또 지금 9시까지밖에 영업을 못 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발악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24시간 카페를 그냥 문 열고 에라이 손님 안 받아서 내가 굶어 죽노니 차라리 그냥 벌금 내고 돈 벌겠다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 이게 힘들죠. 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든 시기에 저는 위기를 기회로 받아들이고 60억의 자산을 만들었고요. 내년에는 이제 100억의 자산이 만들어집니다. 뉴스킨이라고 하는 비즈니스로요. 자, 여러분들 이 비즈니스는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자산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입식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인사할 때도 자산 이러면서 그죠? 네. 이 뉴스킨 비즈니스는요. 자산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 위기를 기회로 받아들이고 변화해서 남들은 정말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하는 그 시기에 저는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가서요. 3박 4일 동안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친구들도 있고 제가 사랑하는 여자친구랑 같이 수영장 가서 놀고요. 또 친구들과 같이 산도 올라갔다가 또 제주도 가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앞으로 지금부터 또 설명해 드릴 이 위기를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을 어떻게 하면 그런 기회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걸 좀 설명드릴 건데요. 이걸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또한 조문영이 저러한 자산을 만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맞나요? 코로나라는 이 시기에 사라지는 직업도 많고 앞으로 제약도 많아지고 그죠?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될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이것부터 고민을 하라고 합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변화해야 할까? 자, 여러분들 직업이 성공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어요. 여러분들 의사 됐다고 성공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변호사 됐다고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의사 됐다, 변호사 됐다 하면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성공했다고 아니라 이제 시작이구나라고 얘기하죠. 요즘엔 유튜버가 더 많은 돈을 버는 시대입니다. 맞나요? 요즘은 6살, 7살짜리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60억, 70억짜리 건물을 사는 시대입니다. 자, 그들은요. 직업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켰기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부자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좋은 대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월급 받으면서 사는 거 여러분들 이제는요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이제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변화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해야 하는가가 중요하지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는 중요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면 직업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변화해야 되는지에 집중하십시오. 자, 무언가 시작할 때 필요한 자격증이라는 게 있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의사 면허증이 필요하죠. 운전하고 싶어.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맞나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무언가 시작할 때 필요한 자격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업 또는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이 뭐냐? 저는 단언컨대 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꿈. 잠잘 때 꾸는 꿈 말고요. 예. 자, 이 꿈은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진짜 이루고 싶은 내가 살고 싶은 삶, 목표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내 통장에 1억을 반드시 만들어 놓을 거야. 나는 2022년 12월이 될 때까지
내 통장에 현금 1억을 만드는 게 내 목표야. 이게 꿈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꿈이에요. 목표입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근데 막연하게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나는 몸짱이 되고 싶어. 나는 이뻐지고 싶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요. 이루고 싶은 꿈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아직 시작하신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게 돈이 됐든 그게 외모가 됐든 그게 몸이 됐든 여러분들이 명확한 수치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은요, 원하는 것이 있어야 그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 있죠.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쓰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요, 왜 아이폰이 내 앞에 있냐? 아이폰을 원했기 때문에 아이폰이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아이폰을 원치 않고 삼성 핸드폰을 원했다면 내 눈앞에 뭐가 있겠습니까? 삼성 핸드폰이 있겠죠. 여러분들 눈앞에 내 통장에 돈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 돈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원함을 가지시고 원트라고 하죠. 원함이 없다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우리는 원하는 것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거는 반드시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차를 원해. 그 좋은 차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그 방법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원하는 것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이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도구입니다. 제가 뒤에 비행기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왜 비행기를 그려놨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예를 들어서 미국을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미국을 가야 돼. 그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도구가 뭐죠? 비행기죠.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에 따라 그것이 필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미국을 가고 싶은데 나는 비행기 운전할 실력은 안 되고 두려우니까 자전거로 미국을 가고 싶어. 미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집 앞에 슈퍼는 갈 수 있겠죠? 맞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지가 있다면, 원하는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도구를 찾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에 따라서 도구를 선택합니다.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예시랑 똑같아요.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는 미국인데 그 미국에 갈 수 있는 비행기를 선택하자니 내가 이 비행기를 운전할 수 있을까? 아, 두려운데 내가 어떻게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비행기를 운전할 수 있겠어? 아이, 그냥 미국 가지 말고 그냥 저기 어디야? 강원도나 가자. 자전거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도구 자전거로는 힘들게 강원도는 갈 수 있겠지.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들은요.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를 미국이 됐든 아프리카가 됐든 명확하게 설정하고요. 거기에 갈 수 있는 도구 비행기를요. 어떻게 해서든 이륙시키고 그거를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비행기라고 하는 도구를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도구를 찾으시기 바라시고 그 도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준비물인데요. 그건 바로 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드리면 이게 이해되실까 했을 때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본능적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랑 일본이랑 만약에 축구를 대결을 해. 오늘 저녁 9시에 축구 경기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한테 지면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가 어디 있어? 그냥 지면 안 돼. 그냥 일본한테. 막 이런 느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지 않아요? 야, 오늘 일본한테 지면 나 그냥 나 안 잔다. 막 자기가 축구 선수도 아닌데 막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 너무 많지 않아요? 야, 오늘 일본한테 지면 다 죽었어. 야, 오늘 잠도 자지 마.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어디 있어? 일본이니까. 맞나요? 이게 본능적 동기입니다.
저는 이 동기가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걸 정말 많이 봤어요. 사장님은 왜 부자가 됐어요? 사장님은 왜 성공한 것 같아요? 왜가 어딨어요? 저 부자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아서 저 부자 됐어요. 그냥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는 내가 부자가 돼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는 아주 큰 이유가 있고 동기가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성분들 다이어트를 꿈꾸시죠? 66 사이즈인데 44 사이즈 되고 싶잖아. 근데 왜 44 사이즈가 안 될까요? 다이어트 방법 모르세요? 무엇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 몰라서 44 사이즈 안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44 사이즈가 돼야 되는 강력한 동기가 없어서 44 사이즈가 안 되시는 거예요? 예. 제 질문에 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부자도 마찬가지고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 성공에 의해서 필요한 건요. 도구도 있지만 동기가 더 강합니다. 동기. 나 부자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엄마 아니면 친구들아 나 한 달에 1억 벌 거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웃죠. 그죠? 네가 무슨 1억이냐, 100만 원만 벌어라,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립하세요. 본능, 빡침. 여러분들 이 본능적 동기를 만드시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성공하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100%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제가 봤어요. 성공한 사람들과 성장이 빠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그걸 봤더니 시작부터 100% 믿고 시작해요. 근데 대부분 성공도 느리고 성장이 더딘 사람들을 보면요. 의심을 그렇게 해요. 제품을 의심하고 보상을 의심하고 회사를 의심합니다. 근데 결국 그거를 조금 더 깊숙이 보잖아요. 나에 대한 의심이에요. 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자산가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거 그냥 타고난 사람들이나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 세계 억만장자, 통장에 1조 이상을 갖고 있는 억만장자들의 80%들은 자수성가형 부자들입니다. 부모가 부자여서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 2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 나는 반드시 성공하고 부자가 된다라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공과 성장의 속도는요,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크기가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성공을 얼마나 믿고 있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시간과 성공의 시간이 단축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요. 저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했기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100%의 믿음, 99.9%의 믿음도 아닙니다. 100%를 믿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우주에 공기가 없는 이유 제가 옛날에 한번 그냥 사색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주 영화를 하도 그렇게 많이 봐가지고 도대체 우주에는 왜 공기가 없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네이버에 한번 쳐봤어.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신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주에 올 수 없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우주에 공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이 우주에 공기를 없애버린 거예요. 인간이 오지 못하게. 일리가 있어. 그냥 인간은 지구에 갇혀서 살아야 되니까 우주라는 이 광활한 엄청 큰 공간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존재할 수 없게끔 우주의 공기를 없애버린 거야, 신이. 그거 너무 타당한 이유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우주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우리 일론 머스크 형님은 뭐예요, 지금? 화성에다가 집을 짓고 있어. 화성에 인간이 살 수 있게끔 집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초능력이에요. 여러분들도 갖고 있는 초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60kg도 안 되는 엄마가 내 아이가 트럭에 깔린 거예요. 근데 그 60kg도 안 되는 엄마가 1톤짜리 트럭을 들어 올립니다. 혹시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스쳐 지나가는 짤이나 한번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60kg도 안 되는 여자가 자기 아이가 트럭에 깔렸다고 그 1톤짜리 트럭을 올려버린다니까? 그게 인간의 초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그 초능력을 갖고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내가 그걸 못 믿었을 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초능력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그 초능력을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반드시 백만장자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이 왔는데요. 100만 달러를 가진 자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가 지금 섬이에요, 섬. 근데 이 섬에 어떤 부자가 100만 달러를 딱 놓은 거야, 가방을 이렇게 쫙. 그리고 이 가방을 가져가시는 분에게 이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억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열광했죠. 와, 저거 내 거다, 내 거. 막 했는데요. 봤더니 이 물에 식인 상어랑 식인 악어가 우글우글 거린 거예요. 물에 들어가려고 딱 봤더니 멈칫. 와씨 뭐야 여기 식인 악어가 이렇게 뭐야 이거 물에 수천 마리가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머뭇거리죠. 아 100만 달러는 갖고는 싶은데 식인 상어, 식인 악어를 뚫고 저기를 갈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남자가 갑자기 물에 들어가서 막 헤엄을 쳐가지고 막 가가지고 식인 상어랑 식인 악어를 뚫고요. 저기를 딱 섬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상자 100만 달러가 들은 가방을 딱 들고 확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환호를 막 우와 막 해가지고 막 환호를 한 거지. 박수를 치고 우와 저 새끼 진짜 미쳤다. 어떻게 저렇게 식인 상어랑 악어를 뚫고 저기를 가가지고 100만 달러를 드냐. 그래서 그 뭐야 MC가요 가가지고 당신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 식인 상어랑 식인 악어를 뚫고 이 100만 달러를 쟁취했냐 봤더니 그 사람의 첫 말이 뭔지 아세요? 어떤 새끼가 밀었어 이씨 이런 거야. 어떤 새끼가 민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의지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누가 뒤에서 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물에 빠지니까 죽을 거예요? 식인 상어랑 식인 악어한테 물려 죽을 거예요? 아니면 살 거예요? 네, 그 사람 살려고 수영한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100만 달러라는 큰 돈을 벌려고 사람들이 머뭇거립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들이 100만 달러라는 큰 돈을 얻냐면요. 이 사람처럼 살려고 뛰는 사람들이 100만 달러를 쟁취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 있죠. 머리를 비우고 몸을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이 100만 달러를 벌고 100만 장자가 되는 걸 무수히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머리가 아니라 몸을 먼저 움직이십시오. 머리를 비우시고 행동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이 사진을 왜 갖고 왔냐면요. 어때요? 지금이 더 젊어 보이죠? 이때가 제가 사업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을 때입니다. 머리 그 정종혁 소장이랑 똑같아. 예. 2대8 머리. 예. 어때? 있어 보여요? 사장님들? 지금 보면은 와, 내가 왜 파트너가 없었는지, 내가 왜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었는지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근데 솔직히 저는요. 이때요. 이때가 그립습니다. 솔직히. 이때는요. 돈 때문에 사업을 한 게 아니거든요.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 바꾸고 싶어서 뉴스킨 사업 시작했거든요.
지금의 당장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저는 제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뉴스킨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너무 재밌었어요. 자, 여러분들 머리가 시키는 일을 하면 잘못이 없고요. 하지만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면 후회가 없대요.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실 때 머리가 시키는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후회 없는 삶이 진정한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 없는 삶이 성공한 삶이 아니라요. 후회 없는 삶이 성공한 삶입니다. 매 순간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뜨거운 청춘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글을 적어봤어요. 여러분들 그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그 환우들이 모여있는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이 책을 썼어요.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그 병원의 간호사가 이제 시한부, 이제 곧 있으면 죽음을 앞둔 그 환우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무엇인지. 그 중에 베스트 3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도전하지 않은 것.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있었대요. 두 번째는요. 남 눈치 보느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한 거래요. 남 눈치 보느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였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춘 아닙니까? 그죠? 청춘에게 있어야 될 단어는요. 후회가 아니라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전하시고요. 여러분들의 한 번뿐인 인생을 바꾸는 시간에 더 많은 열정과 더 많은 시간을 쓰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어떤 기업의 어떤 국가의 시스템의 일원이 아니라요. 내 인생을 바꾸는데 내 청춘을 쓰십시오. 뉴스킨 비즈니스로 가슴이 뜨거운 인생을 사시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부자가 될 수 있게 제가 항상 돕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멋진 부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부자가 됩시다. 감사합니다.